그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오랜만에 꿈을 꾼 탓인지 잠에서 막 깨어난 방안이 어딘가 어색했다. 꿈에서 나는 아직 37이었고 남편은 살아있었다. 유치원 앞에서 비를 맞으며 장화를 신고 튀어나오는 어린 준호를 둘이서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눈을 뜨자 방에는 나 혼자였다. 조용했고 조금 추웠다. 오늘은 울지 말자, 박정임. 나는 이부자리 위에서 혼잣말을 했다. 이상하게도 중요한 날마다 나를 다독이는 말은 늘 이렇게 직접 내 이름을 부르는 식이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다. 언제부턴가 내 이름 석자를 부르면 조금은 정신이 드는 것 같아서 거울 앞에 앉아 한복 저고리를 걸쳐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준호가 같이 백화점에 가서 골라준 옅은 보랏빛 한복. 엄마, 이 색이 제일 잘 어울려.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혼자서 아이를 키운 세월 동안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뭐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은 결국 아들 하나뿐이었다. 머리를 정리하다가 문득 멈췄다. 오늘 나 너무 티나게 보이는 건 아닐까? 요즘 드라마 속 시어머니들은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처럼 그려졌다. 잔소리 많고 고집 세고 눈치 없는 사람. 나는 적어도 준호 앞에서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래도 큰맘 먹고 미용실에 들러 머리도 단정히 말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낯설기도 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다. 아들 A는 처음 봤을 때 예뻤다. 눈웃음이 이뻤고 말도 또렷하게 잘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오이야. 나 결혼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야. 내게 인사하면서 신부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다. 살면서 그런 호칭을 들을 줄은 사실 몰랐다. 나는 아직도 내 귀에 익숙한 단어가 엄마 하나뿐이었으니까. 그날 저녁 작은 식당에서 처음으로 양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신부 쪽 가족은 말끔했다. 정장 차림의 아버지, 차분한 어머니, 말수는 적지만 눈웃음이 많은 남동생. 나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었다. 물컵을 들면서까지 혹시나 쟁반을 엎지르지는 않을지. 괜히 그런 걱정이 들 정도로. 식사는 나쁘지 않았다. 신부 아버지의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할 때마다 신부 어머니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가 다시 풀곤 했다. 그게 긴장 때문인지 불편함 때문인지는 당시엔 잘 몰랐다. 혼자 키우시느라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신부 어머니가 처음 건넨 말이었다.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에이, 뭐 다들 그렇게 살죠, 요즘은. 나는 웃으며 넘겼다. 그때 준호가 내 쪽을 한번 힐끔 보았다. 그 눈빛에는 엄마 상처받지 마 하는 마음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기대 앉아 나는 생각했다.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간 거겠지. 내가 괜히 예민한 거야, 그치?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오늘 같은 날이 올 줄 몰랐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준호와 대화가 부쩍 늘었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는 뜸해졌다. 예식장은 오후 호텔로 하기로 했어. 요즘 다들 거기서 하더라. 그래, 너희가 좋으면 됐지. 하객은 엄마 쪽에서 친척 몇 분만 모셔도 돼. 우리 쪽이 좀 많아서.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금세 웃었다. 그래, 자리도 한정되어 있을 텐데 뭐. 난 괜찮다. 몇 분만 불러. 사실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조금 서운했다. 남편 제사 때마다 우리 정임이 시집 잘 갔지 하며 챙겨주던 큰아주버님, 아직도 임이라 부르는 사촌 언니, 그런 사람들에게 아들 장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다지 않은가. 양가 하객수 맞추기, 예산 맞추기. 그런 계산들 앞에서 내 감정이 끼어들 틈은 별로 없어 보였다. 준호는 늘 말했다. 엄마 신부 쪽에서 많이 챙기는 편이라. 엄마는 그냥 편하게 있어. 엄마한테 부담 안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인지 내 역할을 줄이려는 것인지 그때 나는 진심을 다 알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결혼식 하루 전날 준호가 집에 들렀다. 오랜만에 모자를 벗은 머리 위로 어린 시절 모습이 살짝 겹쳐 보였다. 엄마, 내일 너무 긴장하지 마. 긴장은 내가 할 일이지, 내가 왜 해?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때만 해도 내일 내가 식장 안에 있지 못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준호가 떠나기 전 나는 괜히 한 번 더 불러 세웠다. 준호야. 응? 너 엄마 때문에 창피했던 적 있어? 뜬금없이 꺼낸 질문이라. 나도 놀랐다. 입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싶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 엄마가 나 키우느라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뭐라고 엄마를 창피해 해. 그 말은 분명 진심이었다. 아들의 얼굴은 거짓말을 잘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안심했고 그게 마지막 안심이 될 줄은 몰랐다. 그리고 결혼식 날 식장 앞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몇 번이나 한복 고름을 바로잡았다. 손에 땀이 차서 자꾸만 미끄러졌다. 어머니도 오늘 신나시겠어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보며 말했다. 그렇죠 뭐. 기쁘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은 마음이 복잡했다. 나는 내 감정을 기쁨이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하기에 이미 너무 많은 세월을 건너온 사람이었으니까. 식장 앞은 생각보다 더 화려했다. 큰 꽃 장식과 사진 부스, 하객들로 북적이는 로비. 나는 안내 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는 순간까지도 이 모든 게 내 아들의 결혼식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가 나를 불렀다. 어머님 오셨네요. 신부 어머니였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연회복, 잔잔한 미소. 그러나 그 미소는 눈가까지 닿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 정말 축하드려요. 나는 먼저 인사를 했다. 이렇게 날 잡느라 고생 많으셨죠. 신부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 잠깐만 이쪽으로 같이 가보실까요? 나는 따라갔다. 로비 한켠 사람들이 조금 덜 지나다니는 곳에 우리는 멈춰 섰다. 신부 어머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사실 오늘 좌석이 좀 애매하게 나와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신랑 측이랑 신부 측 하객 수 맞추다 보니까 메인 테이블 쪽 좌석이 많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신랑 부모님은 한 분만 들어오시고 다른 한 분은 나중에 사진 촬영 때만 들어오시면 어떨까 해서요. 순간 귀가 먹먹했다. 제가 신랑 어머니예요. 조금은 웃음이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차라리 웃지 않으면 더 울컥해질 것만 같았다. 신부 어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아, 그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오늘 사진이 많잖아요. 컨셉도 좀 맞추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신부가 다가왔다. 드레스를 살짝 끌어올린 채 입술을 꼭 다문 표정이었다. 엄마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순간 내 앞에 있던 둘의 표정이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굳어졌다. 어머니, 신부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희가 미리 부탁드렸었잖아요. 오늘은 전체 톤을 좀 맞추자고. 우리 엄마가 한복색을 최대한 단정하게 맞추셨는데 어머니 한복이 생각보다 너무 튀어서요. 사진에도 그렇고 분위기가 조금. 나는 내 옷깃을 내려다보았다. 옅은 보랏빛 준호가 골라준 색. 치마는 많이 화려하지 않게 문양도 최대한 수수한 것으로 골랐었다. 튀다니. 그 단어가 가슴 안에서 여러 번 부딪히다가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내가 많이 이상해 보이니?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다. 신부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이니까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잠시 후 신랑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는 서둘러 돌아갔다. 신부 어머니도 내게 한 번 더 애매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따라 나섰다.
그 순간 나는 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결국 식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입구 앞에 긴 의자에 앉아 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만 들었다. 신랑 입장. 오. 하객들의 환호, 축가, 사회자의 농담 섞인 멘트, 사진 찍을 때 터지는 플래시 소리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들리는데 그 어디에도 내 자리는 없었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가방을 꽉 붙잡았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도록 힘을 주었다가 풀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오늘이 진짜로 내가 이 아이를 떠나보내는 날인가 보다. 사실 떠나보내는 연습은 이미 여러 번 했다. 처음 어린이집에 보낼 때, 처음 혼자 학원에 보낼 때, 처음 군대에 보낼 때, 처음 서울로 취직하러 보낼 때. 그때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잘 다녀와. 엄마는 여기 있을게. 오늘도 똑같았다. 나는 또다시 문 앞에 서 있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아이의 등마저 보이지 않는다는 것뿐. 결혼식이 거의 끝날 무렵 나는 한번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아들과 신부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들은 웃고 있었다. 어린 시절에는 좀처럼 웃지 않던 아이였다. 아버지를 일찍 잃고 학교에 다녀와서는 늘 조용히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아이. 엄마, 나 안 힘들어. 힘들어 보이는 얼굴로 종종 그렇게 말하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은 어른이 되어 누군가의 남편으로서 서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다가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욕심과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더 엉켜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이 뒤섞였다. 결국 나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로비에 울려 퍼지는 축하 음악이 등 뒤에서 멀어졌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해가 져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문득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축의금 봉투 위에 적힌 내 이름이 어딘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주방에 물을 틀어 찬물을 한 컵 마셨다. 입안이 텁텁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엄마 어디야? 응, 집이지. 왜 그냥 가 연락도 없이? 너 바빴잖아. 엄마가 방해하면 안 되지. 통화 너머로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식장인지 2차 자리인지 알 수 없었다. 엄마 오늘 신부가 좀 예민했어. 사진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나는 한숨도 울음도 삼킨 채 조용히 물었다. 준호야, 너는 내 엄마가 내 결혼식에 들어오지도 못했다는 게 괜찮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내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엄마, 지금 그 얘기하면 나 너무 복잡해져. 준호의 목소리는 미안함과 피곤함과 어쩌면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중에 얘기하자. 응?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나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긴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뚝 떨어졌다. 일주일쯤 지나서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가도 돼? 나는 답장을 쓰기 전에 잠시 거실을 둘러보았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왠지 모든 게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와라. 김치찌개 끓여줄게. 그 주말 준호는 혼자 왔다.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엄마. 나는 식탁 위에 김치찌개를 올려두고 그를 맞았다. 우리는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다. 어때 신혼생활은? 내가 먼저 물었다. 준호는 머리를 극적였다. 그냥 정신없어. 서로 맞춰가는 중이지 뭐. 그는 밥을 두어 숟가락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응. 그날 나도 좀 너무했다. 알아.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했을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린아이 같은 표정과 어른의 주름이 겹쳐 보이는 얼굴. 근데 결혼식 당일에 신부랑 크게 싸우기는 싫었어. 그냥 그날 하루만은 모두가 웃었으면 좋겠다 싶었거든.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너는 웃었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엄마가 안 보이는 내내 머릿속 한 구석이 계속 어두웠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준호가 내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나 나쁜 아들인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엇인가 풀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준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올렸다. 넌 그저 아직 미숙한 아들일 뿐이야. 준호의 눈이 붉어졌다. 엄마가 진짜로 원망하는 건 너 혼자가 아니야. 그날의 상황, 너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것들. 그게 다 얽혀 있는 거겠지. 나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내쉬었다. 근데 말이다, 준호야. 엄마가 제일 서운했던 건 청첩장에 이름이 어떻게 적혀 있냐, 하객이 몇 명이냐, 사진에서 내가 어떻게 나오냐가 아니었어. 그럼 엄마가 내 인생에서 얼마나 뒤로 밀려난 사람인지 그날 아주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거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그래도 말이야, 이제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순서를 바꾸고 자리도 바꾸고 그러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야. 나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그의 그릇에 올려주며 말했다. 엄마는 이제 식장 맨 앞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돼. 그게 너를 덜 사랑한다는 뜻은 아니니까. 준호는 눈시울을 붉힌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